할아버지, 오늘은 김밥 말고 따끈한 우동 드실래요? 수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추운 날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핫팩을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나는 단지 배고픈 노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 집의 며느리가 되겠다는 아이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내 아들의 곁을 노렸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좋은 사람인 척 다가왔지.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건 그 우동 국물 한 숟갈에 다 담겨 있었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그날, 저는 일부러 제일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무릎이 다 해진 바지를 입고 머리는 일부러 감지 않은 채로 모자를 눌렀었죠. 얼굴엔 흙을 묻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며느리 될 사람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면 꽤 그럴듯하겠지. 속으로 중얼이며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더니 마치 집 냄새 같더군요. 어서 오세요. 밖 많이 춥죠. 수진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눈은 안 마주쳤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떡볶이 드릴까요? 김밥도 간 말았는데 우동 하나 주겠나 속이 허해서 말이지. 제 목소리는 일부러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추운 날 기침 소리도 내며 허리를 구부렸죠.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동 국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론 그릇을 잡고 한 손으론 젓가락을 챙겨왔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싸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말한 이가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동 한 그릇을 후루룩 들이켜며 수진을 몰래 살폈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지만 수진은 손이 바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빈 그릇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일부러 돈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닐봉지 하나? 달랑 들고 나온 노인이 돈이 있을 리 없다고 여길 테니까요. 그런데 수진이 뒤에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배부르게 드셨으면 됐어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몸 잘 챙기세요. 그래도 내일 또 오셔도 돼요. 우동 국물은 매일 끓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뭘 쥐어주는 것도 모자라 핫팩까지 챙겨주더군요. 이 아이 뭐지?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냉정하게 돌려보냈을 겁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공짜로 음식을 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이려고 손에 반창고까지 붙이고 갔죠. 수지는 그날도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 미소가 가식적이지 않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엔 일부러 음식을 흘렸습니다. 일부러 국물을 바닥에 쏟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하지만 수지는 짜증을 내기는커녕 조용히 수건을 들고 바닥을 닦고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게니까 제가 치우면 돼요. 불편하셨죠? 그릇이 너무 뜨거웠나 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저런 아이가 아직 있을까? 아들에게 수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또 하나의 기회주의자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건물 2채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고 회사를 하나 맡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접근한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수지는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단 한 번도 물질적인 기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분식집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엉망이 되어 갔죠. 일부러 술 취한 연기를 하기도 했고 냄새나는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지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김밥 말고 따끈한 우동 드실래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 진심이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은 매번 짧고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손님이 많든 적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얼굴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주방 한쪽에 서서 김밥을 말고 튀김을 건지며 손이 쉴 새 없을 텐데도 저를 보면 할아버지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하고 인사부터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날도 일부러 툴툴대며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잔돈 몇 개를 꺼내며 말했죠. 돈이 모자라는데 떡볶이 조금만 줄 수 있겠나? 그러자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접시에 떡볶이를 수북이 담아내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매운 거 못 드시면 어묵도 같이 드릴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수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국물을 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저는 일부러 잔돈을 내밀거나 먹던 걸 흘리거나 심지어 술에 취한 척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묵묵히 받아주었죠. 정색 한 번 없이, 혐오스런 눈빛 하나 없이, 마치 제 사정이 정말 안쓰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일부러 밤늦게 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쯤 어두운 조명이 가게 안을 비추고 있었고 수지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배가 고파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더군. 괜찮아요. 국물 아직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날 수지는 남은 어묵과 우동을 한 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추우셨죠? 여기 앉아서 드세요. 이 시간에 드실 때도 없으셨을 텐데 따뜻한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옆에는 깨끗이 닦은 젓가락과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자네가 챙기나 일부러 퉁명스레 말했더니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사람이라면 다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가진 자로 살며 겪은 숱한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보다는 의도와 계산을 먼저 읽는 법을 배웠죠. 누군가는 내 비위를 맞추려 했고 누군가는 돈 때문에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 준호가 연애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것도 그 아이들의 부모, 직업, 재산이었죠. 그랬기에 수진에겐 더더욱 의심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겠지. 그런 마음으로 매일 시험을 했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번 저에게 내줄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가게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내용은 또렷이 들려왔죠. 응, 괜찮아. 손님 중에 조금 어려운 분이 계신데 그냥 밥이라도 제대로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의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전등 불빛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진심이라면 그 아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노인이 아니라 내 아버지고 이 가족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라는 걸. 그렇다고 바로 정체를 밝힐 순 없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란 자리는 그저 착하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에도 더 깊은 속마음까지도 확인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 아이가 아들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내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제법 쌓인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워서 사람들 얼굴에 죄다 목도리를 칭칭 감고 다닐 만큼 추웠죠. 그런 날이면 분식집은 더 바빠지기 마련인데도 수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우동에다가 어묵 추가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속으론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요. 며칠 전 아들 준호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설 지나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은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이면 수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결론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더 엉망이 된 차림으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 법한 옷, 한쪽 신발 끈은 풀려 있고 일부러 기침을 몇 번 섞어가며 문을 열었지요. 수지는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더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잠깐 앉아 계세요. 물부터 드릴게요. 그러더니 수건과 따뜻한 물, 그리고 조용히 데운 국물까지 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좀 녹이세요. 밖에 너무 추우셨을 텐데. 그 순간 이 아이는 정말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작정을 하고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화난 듯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여나? 배고파 죽겠구먼. 그 말에 다른 손님들이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가스 점검이 좀 늦어졌어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데서 장사하면서 시간 약속도 못 지키면 어쩌자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손님 한 명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뭐라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날이 추워서 누구나 예민할 수 있죠. 그리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방어도 하지 않았고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죠.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일부러 젓가락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다 식었잖아.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가게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조용히 젓가락을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데워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제가 다시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죠. 어떤 사람은 위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일 수도 있지만 수진의 태도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길을 터벅터벅 걷다가 결국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이 아이는 너무 진심이구나. 그 자리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번 주말에 그 아이 좀 데려와 봐라. 내가 제대로 인사해야겠다. 아들은 놀란 듯 진짜요, 아버지? 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은 이제 정식으로 봐야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못 잤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더군요. 다음 날 저는 제대로 면도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제가 들어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내 남자친구 아버지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서 있었고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너무 놀랐지. 괜찮으면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심스레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이셨군요, 그동안. 수지는 조용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일부러 저렇게까지 한 건 솔직히 말하자면 너를 시험해보고 싶어서였어. 제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가 널 많이 아끼고 진심인 건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나는 한 번 데인 적이 있었거든. 내가 처음은 아니었어. 수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사귀었던 여자 중에 내 재산 보고 접근한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는 결혼식 직전에 다른 남자와 연락하던 걸 내가 직접 들킨 적도 있었지.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을 못 믿게 됐어. 아무리 준호가 좋다고 해도 나한테는 그게 전부 진심처럼 안 보였거든.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지, 수진 씨, 자네는 다르더군.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 하지만 매일 와서 말도 안 되는 꼴을 하고 나타난 나한테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잖아. 먹다 흘려도 닦아주고 돈이 없어도 음식을 내어주고 그리고 날 위해 핫팩까지 쥐어줬지. 그 말을 하며 저는 조용히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어려운 분이시겠거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할아버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추운 날 안 보이시면 혹시 무슨 일 생기셨나 싶었고 드신 거 보면 속이 좀 괜찮아지셨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짓없는 그 목소리, 그 표정. 수진 씨,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거 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가 정중히 사과하자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괜한 오해하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 저는 준호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어요. 제 과거에 빚이 있었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 입장에선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 고백은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그 마음을 난 자네한테서 받네. 그 말과 함께 저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작은 감사의 표시야. 그동안 수진 씨가 나한테 해준 마음 잊지 않겠네. 수진은 고개를 젓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아버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세상이 다 주목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떡볶이 먹으러 오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함께 해줄래요? 그 말을 꺼내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식집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고 가게 안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저와 이 아이 사이에 오래된 오해와 거리감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가족의 시작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한결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존댓말에 힘이 더 실렸고 웃음도 살짝 긴장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를 앞에 두고 하루아침에 거리낌 없이 대하기엔 어쩐지 낯이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이에도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부러 손에 들고 깐 귤 한 봉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나눠줘도 되고 수진 씨가 드셔도 되고. 그러자 수진은 조심스레 봉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묵혀있던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버님, 오늘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어떠세요? 간단하게 국이랑 반찬 몇 개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사는 집은 가게 뒷골목에 있는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좁은 현관을 지나 들어서자 단정하게 정리된 공간이 보였고 작은 식탁 위에는 손수 차린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준호는 오늘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만 먼저 식사하시고 이따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수지는 앞치마를 메고 조용히 밥상을 차렸고 저는 그 앞에 앉아 말없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이 된장국 참 구수하구나. 그 한마디에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끓여주시던 맛이랑 비슷한가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양반도 이런 식으로 손맛이 있었지.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처음에 준호 씨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고 좀 걱정되긴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네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세. 괜히 허세 부리며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수지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준호 씨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또 한 번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아들과 수진 그리고 저 셋이서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천천히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선물일세.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했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이런 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네가 내게 베푼 마음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은 것이네. 그날 우리는 웃으며 차를 마셨고 조용한 저녁바람이 창가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처럼 우리 사이도 한층 가까워졌고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지요.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제게는 하나의 귀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집안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갈비탕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고 안방에서는 수진과 제 아내의 사진을 꺼내놓고 작은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수진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떡국떡을 불리고 잡채를 무치고 전을 굽느라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준호가 곁에서 도와주겠다며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수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마무리하더군요. 제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식구구나. 수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제가 처음으로 아버님 댁에 와서 보내는 설이에요. 뭔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진심을 담아 준비했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네. 아니, 차고 넘치지. 제 말에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괜히 목이 따끔거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조카들, 사촌들,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온 식구들이 모이자 집안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 사이 수지는 물 한 잔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참 착하다.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한 아이네. 준호 복이 많구만. 저런 아이를 어디서 만났대. 친척들의 말에 저는 괜히 뿌듯해졌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진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렇게 보인다는 게 기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조용히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말하겠네. 수진이는 앞으로 우리 가족의 귀한 일원이 될 사람일세.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수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와줘서. 수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조용해진 거실에서 저는 수진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진짜 집다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게. 처음 져보셨을 때 제일 처음 드셨던 우동, 그거 맛있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그 국물 한 숟갈에 자네 마음이 다 들어있었지. 그거면 됐어요. 수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습니다. 그깟 국밥 한 그릇, 우동 한 사발이 사람의 진심을 가늠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박한 한 끼에 가장 진한 진심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수진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수진이라 부릅니다. 그날의 우동 국물처럼 이 아이는 제 삶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따뜻함 속에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아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